제주 해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해양 오염과 생태계 훼손 문제를 제기해온 장하나 국회의원과 환경단체가 육상과 수중 환경조사에 나섰습니다.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측근 인사와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도정 출범을 앞두고 공직 인사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수감됐던 제주 도민들에 대한 사실조사와 명예회복 작업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9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박희수 의장은 제주도가 제출한 안건은 모두 상정하지 않겠다며 마지막까지 우도정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해양오염과 생태계 훼손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는데요.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해군기지 공사가 벌어지는 육상과 수중의 환경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착착 진행되면서 현재 항만 109의 공정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육상과 해상에서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부근 바다에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공사장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나 부유 물질의 확산을 막아주는 오탁 방지막 시설도 부실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범성과 강정 앞바다의 산호 군락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환경단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潮流が変わると周辺にある海草藻場やサンゴ群衆が大きな影響を受けることになります。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과 환경단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해군기지 육상과 수중 환경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사가 본격화된 이후 시민단체와 국회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공사 현장 곳곳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방송하시는 분들은 다 나가주세요. 조사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해양 생태계 보존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훼손이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훼손이 되고 있는지 우선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한 뒤에 공사를 재개하는 게 사실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방부가 육상과 수중 환경 조사를 허가했지만 해군기지 공사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어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등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기관장 자리는 17개에 이릅니다. 이들 자리에는 주로 선거 캠프나 도정 인수위에 몸담았던 인물이 주로 발탁되면서 선거 공신들을 위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논공행상식 인사는 승자 독식과 줄서기의 패단을 심화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 도정 출범을 앞두고 공직 인사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조인호 권혁태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둘, 셋, 당겨주십시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도정 인수를 위한 새 도정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와 도민통합, 도정과 취임준비 등 6개 위원회에 13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4년 전 우금민지사 인수위원회의 34명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의 26명보다도 4-5배나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분야별 위원장에는 전현직 도지사들의 측근들이 골고루 포진했고 원희룡 당선인의 선거 캠프 출신은 20명이 포함됐습니다. 인수위원회 규모가 크느냐 적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저희들은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선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희룡 당선인은 차기 도정 인사를 놓고 도청 주변에서 앞서 나가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공직자들에게 입조심을 당부했습니다. 인사권도 도민들이 바라는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행사하는 것이지 끼리끼리의 인사는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는 걸 제가 감히 약속도 드리고 그런 다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거 도지사 당선자들은 인수위원회와
선거 캠프 출신을 행정시장 등 요직에 기용했고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도 인수위원 출신이어서 측근 인사의 폐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희룡 당선인은 선거 캠프 인사들에게 자리나 이해관계를 바라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고 차기 도정 인사에도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직 가운데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경우는 딱 2번,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뿐입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초대 감사위원장 후보가 낙마하는 등 검증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1조 5천억 원, 공무원 2,500여 명의 인사권을 진 행정시장은 어떤 검증도 없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대부분 선거 공신과 도지사 측근들이 임명됐습니다. 여러 명에게 기회를 주려다 보니 재직 기간도 서귀포 시장은 평균 13개월, 제주시장은 19개월로 짧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시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좀 더 보편적인 권력을 갖게 되므로써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가 임명하는 17개 공기업과 기관장에 대한 검증 장치도 필요합니다. 공모 절차를 거치지만 선택권을 쥔 임원추천위원회가 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7명 가운데 5명을 사실상 도지사가 추천하다 보니 사전 내정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그 지방 공기업 그 사장을 임명할 때 임용추천위원회라고 있는데 임용추천위원회에 위원 그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인은 인사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청문회를 도입하고 검증 과정도 지역방송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는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원희룡 당선인은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4년마다 되풀이되는 농공행상과 측근 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 당선인의 제주 희망교육 준비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준비위원회는 강재보 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의 인수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주 안에 각 분과위원과 실무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면 5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당선인은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통합의 가치를 반영해 산북과 산남 지역의 인사들을 두루 참여시켰고 다양한 교육 영역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실무형 준비위원회로 꾸렸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9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7일간의 회기로 오늘 개회됐습니다. 박희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드림타워 건축 허가와 관련해 우근민 도정이 의회를 무시했다며 세월호 관련 민생 안건을 제외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안건은 모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성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공모 중인 행정시장부터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본회의에 계류 중인 LNG 배관시설 규제 완화 조례안과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등 8개 안건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9대 도의회 폐원과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4.3 당시 제주도민 2,500여 명이 군사재판을 거쳐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벌써 60년이 넘게 지나 수형인 가운데 생존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실조사와 명예회복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수형인 명부. 4.3 당시 제주도민 2,530명이 군법회의를 거쳐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백 명씩 수감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불합리했던 군사재판과 처참한 수감 생활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진짜 많잖아요. 올라가게 넣으면 다 올라갔다 진짜. 5명씩 새끼들로 묶어서 그냥 올르라 해서 그냥 도락구에 올라서. 당시 수감됐던 제주도민 가운데 확인된 생존자는 40여 명. 이마저도 정부나 제주도가 아닌 4.3 도민연대가 1년 넘게 전주 형무소 수용자를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다른 형무소 수감자들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 계셨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 들으면서 조금 더 우리가 일찍 좀 움직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기도 했었고 또 4.3이 발생한 지 66년이 지나면서 살아있는 수용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과자라는 악인을 없애 수용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 배상까지 논의돼야 합니다. 당시 유일무이하게 남아있는 국가기록원의 문서, 정부 문서입니다. 이 사람들의 희생의 진상을 밝히고 이 사람들의 법적 명예회복을 되지 않은 한 4.3은 완전히 해결된 거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평생을 숨죽여 살아야 했던 수용인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남겨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제주와 인천 간 항로의 화물 과적 여부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어제 체포한 항운노조 위원장 57살 전모 씨와 모 해운 대표 62살 김모 씨를 화물 과적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인천으로 가는 세월호에 화물을 기준치보다 갑절 가까이 적재하는 등 2011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화물을 과적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화물 과적 혐의 등으로 항운노조와 해운조합 관계자 6명을 구속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원령리 일대의 대규모 농지 편법 매입 의혹에 대해 제주시가 농지법 위반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처분 의무 통지를 결정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토지 주인 박모 씨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박 씨가 160필지에 이르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1년 안에 농사를 짓거나 처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부동산 업체 대표인 박 씨는 한림읍 원령리 풍력단지 일대 32만 제곱미터의 땅을 지난 2011년부터 산 뒤 농사를 짓지 않아 개발을 위한 편법 매입 의혹을 받았습니다. 제주시 월평동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가 조성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사업 활성화와 경제성 등에서 제주시 월평동이 최적지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첨단과학기술단지 동쪽 85만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1년까지 1,400억 원을 투입해 연구 개발과 비즈니스가 연계된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실업률이 상승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제주 지역 실업률은 2.8%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올랐습니다. 실업자 수는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 늘었습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고용률도 66.6%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했고 특히 자영업자 수도 9만 명으로 1년 전 9만 6천 명보다 6.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점차 진정됨에 따라 그동안 전국적으로 가금류 이동때 의무화됐던 임상검사가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말 이후 지금까지 가축 방역관의 확인을 거쳐 200여 건의 가금류 이동을 승인했는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진정됨에 따라 이달 말쯤 AI 종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도박사건 피의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간부 43살 강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강 씨는 2010년 도박 혐의로 수배된 이들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풀어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어민 10명 가운데 2명이 어선 감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가 어선을 소유한 어민 262명을 대상으로 연안어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8%가 어선 감척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50대 이상 어민이 80%에 가까워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척 희망 이유는 건강 문제와 고령화, 수익성 악화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의 에어차이나가 중국 항저우에 이어 오늘부터 제주 베이징 노선에 일주일에 4차례 항공기를 운항합니다. 에어차이나는 지난달 제주 항저우 노선에 취항해 일주일에 6차례 왕복 운항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중국 사이 항공 노선은 모두 19개로 대부분 중국 항공사가 운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천읍 와흘리에 추진 중인 녹색산업단지가 제주시 월평동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와흘리에 추진 중인 녹색산업단지와 관련해 주민 반발과 민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JDC가 제주시 월평동에 추진 중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연계하는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출범하는 원희룡 도정이 녹색산업단지 입지 변경에 대한 정책 결정이 나오면 JDC와 실무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2014 한여름밤의 예술축제가 다음 달 25일부터 12일 동안 매일 저녁 8시 제주 해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제주시는 올해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일정을 확정하고 51개 도내외 예술팀 공연과 시화전, 사진전 등 부대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뿌에리 칸토스 합창단의 개막 공연을 비롯해 이정식 색소폰 콰르텟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2014 제주 레저 스포츠 대축제가 오는 8월 29일 개막해 2호 태우 해변과 삼양 검은모래 해변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립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